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요즘 증시가 매우 불안하죠. 이것은 나스닥 지수 일봉 차트인데요. 바이든이 당선된 이후에는 한동안 인플레이션 위기를 맞이했었지만 그 이후 단기채 중심으로 국채를 지속적으로 발행하면서 증시를 끄집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이후 증시 흐름을 보면서 미국 증시는 무조건 오르는구나, 미국에 투자하면 손해볼 일이 없다, 미국이 답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죠. 요즘 사람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트럼프가 작년에 당선된 이후 미국을 또다시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기대감에 증시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무차별한 관세 전쟁으로 인하여 시장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을 가지고 있고요. 이로 인하여 작년 대선 때보다 주가는 더 낮은 레벨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투자자들이 대선 이전 상황을 그리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트럼프는 관세 전쟁을 왜 하는 것일까요? 관세를 통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그러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멕시코로부터 이민을 막는다든지 펜타닐 밀매를 막는다든지 이런 것들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있지만 진짜 이유는 미국의 제조업 부흥에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 이후에 더 진짜 이유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바이든은 보조금 지급을 통해서 생산 기지를 미국으로 이전시켰는데요. 트럼프는 다른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죠.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해놓고 관세를 내기 싫으면 미국에 공장을 지으라는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볼보 CEO는 관세가 인상되면 일부 공장은 미국으로 이전한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사람들의 취업자가 늘어나면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트럼프는 이들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 일거양득이 되겠죠. 그리고 증시 조정 중 정부 효율화 부서 도지도 한몫했다고 봅니다. 트럼프와 머스크는 도지를 통해서 공무원을 자르고 있죠. 도지로 인해서 여러 부서들의 공무원이 해고되었는데요. 지금까지 도지로 인하여 33,000명의 사람들이 해고되었고요. 그리고 연방정부의 전체 인원으로 따지면 11만 명 정도 해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 바이든 정부는 정부 고용 중심으로 고용 성장을 달성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도지를 통해서 해고를 많이 해버리면 이번에 발표된 고용 보고서가 생각보다 안 좋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의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정리드렸었던 고용 보고서 이야기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너진 미국 예외주의와 이를 구원하기 위해 나타난 파월 연준의장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2월 달에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고용이 좋지 않습니다.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는 예상보다 약간 낮게 나왔고요. 실업률은 예상치보다 살짝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은 크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시간당 평균 임금을 보겠습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은 예상 그대로 0.3% 증가로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전 수치가 수정되었어요. 1월 달에 임금 상승분이 기존의 0.5%에서 0.4%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잘못 계산하여 임금 상승분을 높게 잡았고 이것을 낮춰서 하향 조정시켰다는 것입니다. 임금이 하향 조정되었다는 것은 시장에 좋은 거죠. 그만큼 물가 상승률 압박이 덜하다. 물가가 생각보다 덜 오를 수 있다. 이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 물가에 민감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의 세부 항목을 볼게요. 정부에 의해서 고용이 1만 1,000명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마이너스를 생각하시는 분도 많았었는데요. 왜냐하면 도지에 의해서 정부의 인력을 줄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해고됐었거든요. 도지의 효과로 정부에 의한 고용이 무너졌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꽤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느 정도 도지의 영향이 나타나긴 나타났습니다. 보통 정부에 의한 고용은 고용 세부 항목 중에서 1등 혹은 2등을 차지하곤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5번째로 크게 밀렸습니다. 숫자도 크게 줄었죠. 어느 정도 도지의 영향이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부의 고용만 따로 빼서 시계열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부에 의한 고용은 흰색 꺾은선 그래프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주황색은 연방정부에 의한 고용이고 자주색은 주정부에 의한 고용이고요. 녹색은 지방정부에 의한 고용입니다. 이 세 가지가 더해져서 흰색으로 표기된 정부 고용이 집계가 된 것입니다. 맨 오른쪽을 볼까요? 도지에 의해서 줄었다는 것은 주황색 막대로 표기된 연방정부의 고용입니다. 이번에 1만 명 감소했죠. 그렇지만 지방정부에 의해서 고용이 2만 명 증가했고 주정부에 의해서 고용이 1,000명 증가하면서
토탈 정부에 의한 고용이 1만 1천 명 증가한 것입니다. 시계열로 보면 확실히 이번에 정부에 의한 고용이 확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아셔야 될 것은 도지의 영향이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현재까지 도지에 의해서 연방 정부에서 해고된 인력이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리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나타난 숫자는 1만 명 감소에 그쳤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고용 보고서에서 상당한 고용 위축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에 도지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 이것을 열어둬야겠습니다. 물론 시장은 이것을 다 감안하면서 움직이긴 하겠죠. 이번에도 고용이 안 좋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요 며칠간 증시가 좋지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막상 고용 보고서가 나오니까 예상보다 낮긴 낮지만 그래도 많은 보고서에 나타난 고용 폭락보다는 생각보다 고용이 좋다, 이런 인식을 가지면서 증시가 반등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트럼프는 도지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자르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전에 트럼프의 최측근인 베센트 재무장관의 말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베센트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트럼프는 기준금리를 내리려는 게 아니라 10년물 국채금리를 내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를 상승시킬 수 있는 장기 국채 발행 확대는 아직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트럼프와 베센트는 장기 국채 금리를 낮추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이 도지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미국 정부는 국채 발행을 과도하게 하면서 경기를 끄집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 금액이 8.9조 달러라고 해요.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1경이 넘어가는 돈입니다. 1경 본 적 있습니까? 저는 들은 적도 없네요.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이것을 다 2025년에 갚아야 합니다. 물론 갚지 않고 신규로 국채를 발행하면서 부채를 메꿔 넣겠죠. 그런데 코로나 때에는 1% 정도의 이자로 국채를 발행했었는데요. 지금은 4%대 이자로 국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자만 4배 이상 늘어날 것 같아요. 트럼프는 바이든으로부터 정권을 딱 이어받고 이것을 보고 숨이 턱 막혔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국채 금리를 어떻게든 낮추자, 도지를 통해서 사람들을 자르면서 경기 둔화를 시키고 금리를 높일 수 있는 장기채 발행을 자제하고 아마도 연준에게 장기 금리를 높일 수 있는 양적 긴축을 중단하라는 요청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채 중에서 단기채가 6.7조 달러라고 합니다. 6개월 이내에 약 7조 달러의 부채 만기가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뭐 단기채야 대충 상환하고 내년에 다시 금리를 낮춰서 낮은 금리로 연장하면 상관없는데요. 문제는 이 그래프에 나와 있는 장기채 상환 금액이죠. 올해에만 2.1조 달러의 장기채 상환 만기가 도래하고요. 내년에는 더 심해요. 3조 달러의 장기채 상환 만기가 도래됩니다. 그래서 도지니, 관세니 여러 정책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관세니, 도지니 이런 것들은 모두 트럼프의 의도된 경기 침체다. 경기 침체를 유도하면서 파월로부터 금리 인하를 유도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장기 국채 금리도 다 같이 내려가면서 국채 만기 상한이 도래했을 때 조금 더 낮은 금리로 국채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트럼프도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당장은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